이렇게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에 보면 우리 평형상수 값으로부터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하죠. 평형상수 값으로부터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주로 반응물로 존재할지 생성물로 존재할지 두 개가 적당하게 공존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상태에서의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를 반응지수 Q라고 하는데 Q가 K보다 작으면 정반응 쪽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Q가 K보다 크면 역반응 쪽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Q가 K 값하고 똑같으면 이미 현재 상태가 평형 상태. 세 번째로 현재 상태의 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평형 상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평형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반응물 생성물들의 농도가 각각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02쪽으로 넘어갑니다. 202쪽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우리가 용액 단원에서 배웠던 르 샤틀리의 원리를 복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르 샤틀리의 원리는 용액 단원에서 먼저 배운다기보다는 이 화학 평형 파트에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용액 단원에서는 르 샤틀리의 원리를 가지고서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배웠을 뿐입니다. 르 샤틀리의 원리라는 것은 화학 평형에서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가 있죠. 농도, 온도, 압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르 샤틀리의 원리입니다. 르 샤틀리의 원리를 봤을 때 크게 이 평형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농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온도가 있죠.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기체들은 농도가 곧 압력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또는 압력이 농도와 직결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가지고 적용해 볼까요? 기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압력이 아주 크지가 않아요. 압력이 보통 10기압 이하예요. 따라서 10기압 이하에서의 기체만을 우리가 따져보는데 그 기체들을 보면은 압력이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는 거의 이상기체처럼 거동해요. 우리가 기체 파트 할 때 공부를 했었죠.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기체들은요. 실제 기체들인데 이 실제 기체들은 압력이 충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상기체처럼 거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그러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냥 적용할 수가 있어요. PV equal nRT 그리고 양변을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은 P는 V분의 nRT가 되고 V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몰 농도이죠. 그래서 몰 농도 이렇게 표시가 돼서 기체의 농도와 기체의 압력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은 정비례 관계예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온도 상수죠. 기체 상수 상수잖아요. RT 전체가 상수가 되고 즉 온도가 일정하면 RT가 상수이고 몰 농도와 기체의 부분 압력은 서로 정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압력이 기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압력이라는 것은 기체에 대해서는 곧 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형 상태에서 농도나 온도가 변화되면은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원리. 이것이 르 샤틀리의 원리입니다. 먼저 농도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202초 괄호 1번에 보니까 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가 되세요. 증가가 되면은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 그 농도가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거꾸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뭔지는 모르지만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가 됐어요.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 어느 방향으로 그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농도가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는데 그 변화비는 항상 뭐를 따라야 돼요? 균형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따라야 됩니다. 자,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밑에 전형적인 어떤 반응을 볼까요? N2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반응.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 이 반응은 굉장히 유명한 반응이에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출발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공기 중에 질소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또 자연계 중에 흙 속에, 토양 속에 질소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 토양 속에 존재하는 질소는요. 그것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질소가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질소 분자 상태거든요. 질소 분자는 너무너무 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질소 분자의 애칭이 뭡니까? 비활성 기체죠.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예요.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라든지 포카 칩, 여러 종류의 이 감자 칩 종류를 판매하는 제가 회사에서는 그냥 칩만 놔두면은 그 안에 칩들이 서로 부딪혀서 어스러져서 가루가 나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맛있는 그 아싹 이렇게 깨어 먹는 그런 맛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칩을 안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 뭘로 충전합니까? 기체로 충전하는데 공기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인 질소를 집어넣어 줍니다. 원래 우리가 비활성 기체 그러면 18족 기체들이죠.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거. 그것들을 비활성 기체라는데 질소도 너무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애칭이 비활성 기체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안정한 질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반응성 물질인 암모니아로 바꿔야 되는데 이 반응이 원래 쉬운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촉매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온도와 압력의 최적 조건을 발견해내서 요즘에는 이 암모니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유명한 반응인데 하버 프로세스라고 하는 반응이죠.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1대 3대 2입니다. 질소 1몰과 수소 3몰이 1대 3으로 완전히 반응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2몰이 생성이 됩니다. 개수비가 1대 3대 2고 이 반응의 평상수가 700켈빈에서 0.291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반응들은요. 여러 가지 온도 조건에서의 그 평상수 값이 이미 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상수 값을 이용을 해서 다른 뭔가를 하기만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봅시다. 시간이 0에서 T1까지를 봤더니 질소의 농도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수소의 농도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암모니아의 농도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것들이 지금 무슨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형 상태에서의 평상수를 라지 K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T1일 때 무슨 조작을 했어요. 무슨 조작을 했느냐? 다른 거는 가만히 있는데 질소의 농도만 확 증가가 됐죠. 그 말은 질소 기체만 우리가 여기다가 첨가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첨가를 하면은 르샤틀레 원리에 따르면은 질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이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질소의 농도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소가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로 생성하는 정반응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의 농도가 감소하기 위해서 질소의 농도 감소. 그때 질소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정반응이 진행되는데 반응이 진행될 때는 이것이 무슨 비를 따른다고요?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1대 3의 비로 반응해야 돼요. 질소가 이렇게 변화가 될 때 만일에 스몰 a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수소는 얼마만큼 감소해야 될까요? 개수가 3배이기 때문에 3a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암모니아는 개수가 2예요. 정반응이 진행되면 암모니아는 생성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농도는 증가가 되는데 얼마만큼 증가가 될까요?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a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서 어떤 시간 T2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질소의 농도가 변화가 없어요. 수소의 농도도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암모니아의 농도도 변화 없이 일정해요. 그 말은 이 시간 T2부터 무슨 상태에 도달했다는 걸까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죠.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고 이때 평형 상수를 라지 K2라고 생각해 봅시다. 평형 상수는요. 뭐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느냐? 온도. 온도가 바뀌었어요. 온도는 지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때 평형상수나 이때 평형상수나 평형상수는 똑같아요. 단지 평형 상태에서 이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농도가 처음하고 다르게 됐을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을 볼까요? 자, 똑같은 반응인데 이번에는 무슨 조작을 했냐? 시간이 0에서 T1까지 시간이 0에서 T1까지 N2의 농도 일정, 시간이 0에서 이 T1까지 H2의 농도 일정, 또 생성물인 암모니아의 농도도 일정, 시간이 0에서 T1까지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죠. 무슨 상태일까요? 평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평형상수를 라지 K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T1일 때 무슨 조작을 했어요. 무슨 조작을 한 것이 눈에 보이나요? 예, 이렇게 수소만 추가적으로 첨가를 한 거죠. 밸브를 열어서 수소기체로 확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면 수소의 농도가 증가가 됐어요. 수소의 농도가 증가되는 변화가 생겼으면은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은 수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야 되겠죠. 수소의 농도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수소가 질소하고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정반응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농도가 이제 감소하는 반응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수소는요, 질소하고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질소의 농도도 같이 감소가 되겠죠. 정반응이 진행되면은 생성물인 암모니아의 농도는 증가가 됩니다. 수소의 농도가 얼마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3B만큼 감소했다라고 생각합시다. 수소와 질소는 3대 1의 비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수소가 3B만큼 감소하면은 질소는 얼마만큼 감소해야 될까요? 예, B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암모니아는요, 3대 2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2B만큼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수소도 더 이상 여기 시간 T2부터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 질소도 농도 일정, 암모니아에도 농도 일정, 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죠. 이때 평형상수를 라지 K3라고 해봅시다. 지금 온도가 변화가 됐어요. 온도가 일정입니까?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평형상수나 나중에 평형상수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래서 평형상수는 같은데 하여튼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볼까요?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시간이 0에서 T1까지 질소의 농도 일정, 수소의 농도 일정, 암모니아의 농도가 일정한 무슨 상태?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이고 이때 평상수를 라지 K1이라고 봅시다. 시간이 T1일 때 무슨 조작을 했어요. 무슨 조작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예, 암모니아의 농도를 확 감소를 시켰죠. 암모니아의 농도를 감소시키면은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은 암모니아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암모니아의 농도가 증가가 되려면은 정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역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정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질소의 농도는 감소가 되고 그때 수소도 같이 반응하면서 감소되고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서 암모니아의 농도가 증가되거든요. 자, 정반응이 진행되니까 결국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암모니아의 농도 증가, 정반응이 진행되면은 질소의 농도 감소, 그리고 수소의 농도 감소. 그때 B는요, 1대 3대 2의 비로 감소하고 증가돼야 됩니다. 질소의 농도가 C만큼 감소했다 하면은 수소의 농도는 얼마만큼? 3C만큼 감소하죠. 그때 암모니아는 얼마만큼? 2C만큼 증가가 돼야 돼요. 개수비가 1대 3대 2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질소의 농도도 변화되지 않고 일정, 수소의 농도도 일정, 암모니아의 농도도 일정한 무슨 상태에 도달하게 됐습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됐죠. 이때 이 평형 상수를요, K4라고 생각합시다.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평형상수는 안 바뀌죠? 평형상수는 온도 의존 함수예요.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세 개 그래프, 여러분들 교재 202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세 개 그래프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평형상태로 원래 있었어요. 그때 어떤 시간 T1에서 농도를 변화시키니까 르샤텔로에 따르면은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고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고 그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변화비는 항상 뭐를 따른다고요? 균형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